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 파트 2 슬라이드. 꿈이나 환각은 영원히 가능태 공간에서 하는 여행의 형태들이다. 현실을 환영처럼 인식하는 것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물질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섹터를 지각하는 것이다. 강렬한 환각제나 술에 취한 사람은 몸은 물질화된 섹터인 우리의 물질세계에 있는 동안 의식은 물질화된 섹터에서 멀리 떨어진 가상 섹터 속을 헤매고 있다. 정신 이상자도 바로 이런 식으로 몸은 물리화된 섹터에 머물면서 의식은 물질화되지 않은 다른 섹터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신병자의 가상 섹터는 왜 현실화되지 않는가? 가능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완전한 일치 속에서 생각에 의해 에너지가 변조될 때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은 100% 객관적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상기와도 유사하다. 고르고 규칙적인 빛이 슬라이드 필름을 통과하면 화면 위의 그림으로 변한다. 인식이 스크린이라면 빛은 우리 주변의 세계이고 슬라이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 곧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슬라이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슬라이드는 현실에 왜곡된 표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색안경을 쓴 것처럼 이 슬라이드를 통해 주변 세계를 바라본다. 이런 식의 관념을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다. 슬라이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세상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생각과 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을 왜곡시킨다. 둘째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 부정적 슬라이드는 대개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불러일으킨다. 이럴 경우 외부 의도는 순조롭게 작용한다. 그러나 중요성이 사라지면 그 즉시 슬라이드는 근거를 잃고 해체되어 작용을 멈춘다. 긍정적이고 화사한 슬라이드를 만들면 이것도 역시 부정적인 슬라이드만큼이나 잘 작동한다. 이것이 슬라이드의 긍정적인 성질이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면이나 가지고 싶은 면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자신에게 선사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욱 자세한 세부 내용을 그려 넣어야 한다. 이 슬라이드는 정지된 그림만 그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행동을 하는 모습도 슬라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이미지를 생각 속에서 계속 재생시켜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슬라이드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마음이 슬라이드를 현실로 만들려고 애쓰면 결국 영혼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 슬라이드를 자신의 빼놓을 수 없는 일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서서히 인식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잊지 말고 늘 의식해야 한다.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그 내용이 외부 의도에 의해서 서서히 그러나 어김없이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안락지대 넓히기.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우리는 그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이 가지게끔 허락하는 선택 말이다. 우리는 성공하리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만 한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도록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머릿속에 자신의 꿈의 슬라이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식 속에 늘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늘 떠올려야 한다. 관찰자처럼 슬라이드를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을 몰입시키고 최소한 가상으로라도 그 속에서 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마음속에는 늘 슬라이드를 상영해야 한다. 목표의 심상화. 트랜서핑에서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상식과 통념의 울타리 너머에 있다. 트랜서핑의 방법과 가장 근사한 목표 성취 방법은 목표의 심상화다. 트랜서핑의 방랑자는 운명에 의해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의 선택을 받는다. 상식의 아성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100% 작용한다. 일반적인 심상화 기법의 종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종류는 꿈이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종류는 필름이다. 영화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의 욕망의 필름을 말한다. 필름을 봄으로써 욕망의 실현을 심상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종류는 심상화에서는 관객처럼 필름을 보지만 동시에 생각으로 그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으로 바라보는 필름이 아니라 그 필름의 인물로 연기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목표가 새 집을 갖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각 속에서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의도적으로 꿈을 지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의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만져봐야 한다. 식탁에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느껴야 한다. 내가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 이 심상화가 바로 슬라이드이다. 이런 슬라이드가 우리의 안전지대를 넓혀줄 것이고 그 내용은 시간과 함께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트랜서핑에서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을 심상화한다. 이 경우에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어서 목표는 조만간 이루어진다. 자신만의 상황에 적절한 심상화 방법의 비결은 목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태어나고 자라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도 그려가는 데에 있다. 원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모든 경우들에서 과정을 심상화한다. 단지 최종 결과만을 상상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한다면 우리는 외부 의도의 작용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이사슬. 우리의 미래 목표와 현재 상황 사이에는 먼 길이 놓여 있을 수 있다. 목표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싫어도 각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다 밟아야 한다. 가능태 공간의 이 같은 단계적 경로를 전이사슬이라고 부른다. 각 단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앞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 전이사슬의 고리는 가능태 공간에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서로 연결된 섹터들을 한데 이은 것이다. 따라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다. 현재의 단계에 대해서만 심상화를 적용하라는 것이다. 트랜서핑의 심상화를 최종적으로 정의하면 트랜서핑의 심상화는 전이사슬 중 현재의 고리가 현실화되는 과정을 마음에 그리는 것이다. 침착하고 용의주도하게 슬라이드를 계속 심상화해야 한다. 슬라이드가 우리로 하여금 무심결에 뜻하지도 않게 적절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중요성을 버리고 침착한 태도로 가능태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 영혼과 마음. 이 책에서 의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무의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느낌은 영혼의 것이고 생각은 마음의 것이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실현되게 하려면 해야 할 것은 깨어있는 의식, 중요성 낮추기, 그리고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 버리기이다. 모든 물체가 일상적 지각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정보, 에너지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기호로 된 언어는 단지 정보, 에너지적 본질이 겉으로 표현된 모습만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인식 기능이 지금과 같은 것은 어릴 때부터 주의를 한 번에 하나의 분리된 요소에 초점 맞추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주는 우리의 인식 틀에 맞춰서 자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 산물이다.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 그러나 의식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언어로 된 개념과 정의로서 이름 붙여진 다음에야 나타난다. 영혼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영혼은 우리가 흔히 감각이라고 생각해온 것만을 이해한다. 먼저 생각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것이 말로 만들어진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마음의 언어로서 잠재의식과 대화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인간의 언어가 출현한 이후로는 영혼의 언어는 서서히 시들어갔다. 이 영혼은 외부 의도의 바람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은 이 바람을 이용할 돛을 올리지 못한다. 돛은 마음의 의지로서 올릴 수 있다. 의지는 깨어있는 의식의 한 속성이다. 무의식적인 영혼이 외부 의도의 바람을 타고 나는 일은 임의로 저절로 일어난다. 의지를 의도적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깨어있는 의식이다. 인간에게서 외부 의도를 제어하는 능력을 빼앗으려면 마음을 영혼으로부터 떼어놓기만 하면 되었었다. 종교의 펜듈럼도 과학의 펜듈럼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영혼의 실질적 본질로부터 가능한 한 멀어지는 쪽으로 끌고 다녔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일어난 산업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혼과 마음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소수 중 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무엇이든 이루려면 단지 영혼에게 주의를 돌리기만 하면 된다. 단지 우리가 이 중 어떤 것도 영혼에게 요청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영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 지식을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호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야만 한다. 이제 깨어나서 우리에게 씌워진 이 착각들을 떨어내도록 하자. 모든 영혼은 각자의 스타 섹터를 가지고 있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은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자신의 영혼이 자신만의 독특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완벽한 모델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다. 우리는 실로 독특한 개인이다. 그저 본인 자신이 되어야 한다.
어려워 보이지만 펜듈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영혼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시작하면 사실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은 꽤 쉽다. 수호천사. 가능태 공간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수호천사 역시 존재한다. 우리가 수호천사의 존재를 믿고 그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감사하는 생각들이 진짜로 수호천사를 만들어준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상상해야 한다. 특별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수호천사를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결코 그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호천사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공의 공로를 수호천사에게 돌려도 된다. 우리가 그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준다면 그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에게 100배로 감사를 되갚아줄 것이다. 갇힌 영혼. 우리의 영혼은 고생하기 위해 물질 세계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경쟁적 관계에서 적대와 싸움이 난무하는 펜듈럼의 굴레에 갇혀서 펜듈럼을 위한 규칙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억압한다. 무수한 제약과 조건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영혼을 상자 속에 가둬놓고 있다. 이 모든 조건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영혼의 감옥지기가 되어서 영혼이 그 재주를 펼칠 수 있도록 놔주지 않는다. 그러나 펜듈럼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중요성을 버리고 의식적으로 선택권을 행사하여 우리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정하면 펜듈럼도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은 잔칫집에 오는 기분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 잔치를 즐기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펜듈럼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자신의 목표와 그곳으로 가는 문을 찾아내야 한다. 마음과 영혼을 일치시키면 우리는 영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게임의 시나리오를 골라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즉시 펜듈럼은 우리의 계획을 회방하러 달려들 것이다. 그래도 절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중요성을 최소로 유지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 어떤 것에도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원하는 목표는 이미 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프레일레.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만의 지문을 갖는다. 영혼도 저마다 고유한 매개 변수의 조합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영혼의 프레일레라고 부른다. 쉽게 프레일레를 그 사람의 주파수 특성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프레일레가 영혼이 지닌 저마다의 개성을 결정한다. 프레일레의 혀는 오랜 시간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해 있다. 그러나 가끔 어떤 신호가 그 혀를 울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는 영혼이 하라고 시키는 것에 귀를 단단히 기울이고 있다가 마음이 그것을 포착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외부 의도를 포착하여 원하는 것을 재빨리 얻어낼 수 있는 기회다. 펜듈럼이 정한 내적, 외적 중요성 때문에 마음은 프레일레를 바꾸려고만 애를 쓰고 영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영혼의 목소리는 동물의 소리와도 같은 것이다. 영혼은 언어로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불만만 토로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 트랙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방사하는 에너지의 매개 변수는 자신에게 불만족할 이유가 널려있는 인생 트랙의 조건에 맞아떨어진다. 마음을 영혼의 프레일레에 맞추려면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게 가르쳐야 한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외부 의도가 우리를 스스로 온전히 만족하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우리의 사념이 자신에게 만족하는 에너지를 방사하기 시작하면 외부 의도는 우리를 붙잡아 정말 자긍심을 느낄 만한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니 펜듈럼의 규칙을 벗어나서 당장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영혼과 마음이 힘을 합치면 마법의 힘, 곧 외부 의도가 생겨난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려면 먼저 영혼과 마음의 뜻을 모을 주제, 즉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를 생각해낼 때 내적, 외적 중요성을 제거해야 한다. 자신의 기분 상태에만 주의를 기울여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목표를 이루었을 때 영혼이 좋은 기분을 느끼는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키려면 영혼의 기분 상태에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떤 목표를 원한다고 마음이 주장하는데도 어딘가 찜찜하다면 이것은 바로 새벽별의 속삭임이다. 새벽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터득하려면 영혼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불편한 기분이다. 미리 얘기한 대로 영혼은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것이 옳은지를 판명해줄 안전한 기준은 영혼의 기분이다. 선택한 목표에 대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의 일치만 이루면 된다.
마음의 내 부위도는 영혼의 외 부위도와 융합되어야 한다. 청각적 슬라이드. 어떤 영적 수행에서는 확언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영혼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무엇을 수천 번 되뇌는 것보다는 한 번 느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되뇌는 동시에 시각과 청각 및 모든 감각을 통해 느껴야 한다. 확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현재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확언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느긋한 상태에서 초연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슬라이드를 보고 소리를 듣고 만지고 느껴야 한다. 그 속에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마음은 끊임없이 내면의 톡백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혼은 말을 할 줄 모르므로 그것은 그저 마음의 톡백일 뿐이다. 이 톡백을 멈추고 마음의 통제력을 꺼버려야 우리의 인식이 가능태 공간 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마음이 멈추는 일은 잠들었을 때나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만 일어난다. 마음의 통제력이 느슨해지면 작은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곳을 통해 영혼의 직관적 느낌이 우리의 의식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마음이 힘을 잃으면 그 순간에는 영혼이 느끼고 아는 그것을 감지하기가 쉬워진다. 이때 우리는 뭔가를 깨닫지만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끼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무언가를 그냥 안다. 내면의 톡백을 멈추고 잠시 짬을 내서 쉬는 그 순간, 이때가 직관적 정보를 향해 창문이 열리는 때다. 이렇게 열린 창문에서는 영혼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순간의 생각의 맥락이 영혼의 시선을 돌려 그와 관련된 섹터를 바라보게 한다. 영혼은 거기서 현재의 생각의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발견한다. 창문이 열리면 이 지식이 곧장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트랜서핑 모델에서 깨달음의 메커니즘은 영혼을 통해 가능태 공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직관적 예감을 불러오도록 해야 한다. 마음이 힘을 잃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창문이 열릴 때 그 창문에 순간적으로 슬라이드를 끼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혼을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로 향하게 할 수 있다. 마음이 잠시 쉬고 있을 때 우리는 끌어오고 싶은 사건의 느낌을 의도적으로 창문 속으로 끼워 넣어야 한다. 내가 소원했던 것이 실현된다면 어떨지 상상하고 이 목표에 도달하는 슬라이드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상영해야 한다.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전체적으로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여러 단계들의 슬라이드들을 모아 놓은 프레임을 영혼이 가능태 공간으로 나아가는 창문에다 끼워 넣어야 한다. 원하는 목표의 여러 모습들을 여러 가지 슬라이드로 만들고 그것들을 하나의 프레임에 넣어둔다. 그리고 명상을 통해 의식이 휴식에 들어갈 때 창문에 이 프레임을 끼워 넣어야 한다. 잘 되지 않아도 평소의 슬라이드 작업과 목표로 다가가는 과정을 심상화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목표와 문. 목표를 정했다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한다. 그러나 방법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기로 결정만 내린다면 길이 생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가슴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아내고 가지기로 결정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이전에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목표를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나타날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문을 찾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절대 서두르지 말고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선택을 내리게 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찾아 그것을 이루기로 결정했다면 다음으로는 힘을 빼고 목표의 중요성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을 이루려는 욕망을 버리고 가지기로 한 마음의 결정만 남겨놓으면 된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2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인생 트랙의 주파수에 동조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인 양자역학과 다중세계 이론을 너무 매력적인 이론으로 풀어내는 책이다.